안녕하십니까. 왓츠뉴 솔리덕스 2017 발표를 맡게 된 노드데이터 기술부 조시현입니다. 이번 솔리덕스 2017에서 추가된 기능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리덕스 2017의 슬로건은 The Power You Need to Drive Innovation으로 혁신의 원동력입니다. 이 부분을 크게 네 가지 혁신, 검증, 협업, 설계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입니다. 혁신은 솔리덕스 2017에서 새롭게 출시되는 솔리덕스 PCB 제품인데요. PCB 제품은 먼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는데 플리티드 서킷 보드로 회로 설계를 근거로 하는 기판입니다. 아무래도 폭넓은 사용이 되고 PCB 영역은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PCB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먼저 PCB는 스케매틱 설계를 기본적으로 사용해서 레이아웃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D PCB 레이아웃 도구입니다. 기판의 스케매틱 설계를 표현하면 되고요. 이 표현된 기능은 3D 시각화를 하여서 솔리덕스에서 충돌 감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리덕스의 솔리덕스와 통합되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커니컬과 PCB가 서로 콜라보레이션하여 작업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일렉트리컬과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전기, 전자, 그리고 기계의 표현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모든 것은 솔리덕스의 설계 생태계 안에서 다 작업이 가능한 에코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혁신의 분야를 소개해드리면, 최신 기술을 도입한 신제품 출시로 솔리덕스 PCB가 다양하게 설계 분야에 접목시킬 수 있는 신제품입니다. 다음으로 설계 파트를 보겠습니다. 설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솔리덕스의 다양한 기능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I와 스케치 부분입니다. 솔리덕스 2016에서 선보였던 브레드 크럼의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적 참조 시각화에 대해서도 개선이 되었고요. 스케치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음영 스케치 윤곽선으로서 스케치가 되는 부분을 따라 내부 영역이 색상으로 표시됩니다. 스케치 상에서는 프로파일을 바로 선택해야 작업할 수 있는데요. 화면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요사의 전자의수 제품입니다. 제품에 대해서 브레드 크럼의 기능을 실행해 보게 되면 기존에 있던 메이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메이트의 오류 상황도 선택해 보시면 바로 어떤 오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이용하여 필요한 면을 간단히 선택만 해주시면 메이트는 간단히 수정이 됩니다. 수정한 메이트를 하고도 아직 부품에 오류가 있는데요. 오류가 있는 위치는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다 보면은 면이나 또는 스케치 등의 요소를 한 번에 보이게 되는데요. 이걸 한 번에 선택하지 않고 한 번에 숨겨서 작업할 수 있는 게 솔리덕스 2017에서 추가되었습니다. 자,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동적 참조 시각화 기능이 개선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이 개선되기 전에는 글자 위를 겹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이 개선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수정되는 부분 마찬가지로 오류 상황은 새로운 창으로 뜨기 때문에 선택하시면 되고요. 필요한 모서리만 변경해 주시면 제치하여서 바로 수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패턴 부분도 간단히 수정해 볼게요. 패턴은 선택해 보시면 빠진 모서리 축을 선택하라고 뜨고요. 여기서 이쪽이 아니죠. 원하는 위치는 저희가 위쪽에 있는 방향에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모델을 수정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스케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품 하나 열어볼게요. 자, 스케치에서는 여러분들이 마우스 제스처의 단축키 기능도 있지만 우클릭을 하셔서 쉽게 기능을 실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클릭해서 하는 스케치 요소는 조금 더 보기 쉽게 정돈이 되어 있고요. 필요한 기능을 실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이용하여 홈을 그리게 되면은 윤곽선 따라 내부 영역이 프로파일로 색상이 표현되고요. 그 다음으로 요소 오프셋 기능을 이용한 하여 띄우게 되면은 띄워진 부분은 각각이 다른 색으로 표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스케치는 이 윤곽선 내부에 있는 영역을 그대로 드래그하면 스케치 전체가 이동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이동 작업보다 좀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치수를 위치를 수정하고 몇 가지의 스케치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간단히 Alt키를 이용하여서 그 각각의 윤곽선의 프로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프로파일들을 선택하고 나서 컨트롤 키를 딱 떼보면 이렇게 돌출의 기능이 실행되게 됩니다. 실행된 돌출을 이용하여서 스케치에서 바로 원하는 프로파일을 선택하여 돌출 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스케치의 요소를 이용하여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필렛과 못따기 기능을 보도록 할 건데요. 필렛과 못따기에서는 못따기 기능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면이나 오프셋 면 등의 기능이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다중거리 못따기로 표현됩니다. 필렛과 못따기의 상호 전환권 또한 쉽게 바뀌었는데요. 이 부분도 영상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델을 제가 미리 열어두었는데요. 이 모델에서는 제가 아래쪽 부분에 못따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못따기는 각도, 거리 등의 값이 나타났었는데요. 못따기 기능을 실행해보면은 이번엔 못따기 유형이 많이 추가되었고요. 오프셋 면의 기능을 실행하시면 다중거리 못따기 기능이 됩니다. 기존의 필렛에서는 있었던 기능인데요. 마찬가지로 못따기에서도 여러 개의 모서리를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각각의 모서리에 다른 못따기 거리 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몇 가지 부분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리마다 각각의 모서리마다 다른 값을 넣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못따기 기능은 다중거리 못따기 기능이 추가되었고요. 그 다음으로 면 못따기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제품의 반대 위치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위치는 뒤쪽을 확인해 보시고요. 자, 뒤쪽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못따기에 면 기능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닿이는 면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파란색으로는 위쪽 면, 그리고 분홍색으로는 옆에 닿여 있는 면을 찍었어요. 여기서 대칭되는 요소가 아니라 유지선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위쪽을 따라가는 모서리, 그리고 아래쪽을 따라가는 모서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변 못따기 기능이 실행되죠. 기존의 필렛에서는 가능했던 기능이었으나 못따기에서는 없었던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필렛으로 변환이라는 기능이 개선되었는데요. 면의 기능을 이용한 못따기는 필렛으로 바로 변환이 가능하고요. 변환할 때는 간단히 공률 연속의 작업만 실행해 주시면 면을 따라가는 요소가 마찬가지로 가변 필렛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못따기 작업을 하여서 모델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나사산, 수입, 패턴의 기능을 보도록 할게요. 나사산 기능은 솔리덕스 2016에서 추가되었던 기능인데요.
기능이 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기능은 뭐 트림이나 그리고 다중 나사선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입 프로파일 선택이 좀 더 다양해졌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원형 패턴의 기능에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영상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품은 보시는 것처럼 형상이 나타나 있고요. 자, 아무래도 이제 3D 프린팅을 하다 보니 실제 나사산 모양을 많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원하는 나사산 모양을 선택하여 오프셋 기능을 이용해서 간격을 위쪽으로 띄워놔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스펙을 추가해 주시고 돌출되는 나사산을 선택한 다음에 나사산 옵션을 좀 보겠습니다. 옵션을 보시면은 다중 나사산 기능이 추가되어서 여러 번 꼬이는 나사산을 쉽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시장면으로 잘라내기를 체크해서 윗부분을 말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끝 마무리 부분은 저희가 간단히 스윕 기능을 써볼 건데요. 기존의 스윕은 스케치를 작업했어야 됐지만 이제는 간단히 면만 찍으면 바로 스윕의 프로파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스케치를 사용하지 않고 면을 바로 선택하여 프로파일로 이용하여 스윕 기능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스윕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도 트림을 이용해서 잘라낸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원형 패턴을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탭 부분을 한번 원형 패턴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패턴은 기존에는 파라미터에 값만 있었는데 방향 1과 2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른 방향으로 지정하여서 작업할 수 있고요. 방향 2 부분도 따로 패턴의 모양을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대칭의 기능을 이용하여 동일하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쉽게 양방향 패턴의 기능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곡면 부분도 볼 건데요. 곡면에서는 먼저 곡면 포장의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곡면 포장은 원통에서만 실행되었었는데요. 이제는 자유 곡면에서도 가능하고요. 여러 개의 곡면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곡면상의 오프셋이라는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영상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아까 저희 의수 제품에 있었던 팔에 닿여있는 제품이고요. 먼저 로고를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는 곡면 포장의 기능을 이용하여 간단히 돌출 그리고 커팅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포장 방법으로는 원하시는 면을 선택해 주시면 그 면에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쉽게 글자의 로고를 곡면에 새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록의 모양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로고 위치는 제가 간단히 로고의 크기를 옆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크기를 줄이는 등의 작업은 인스턴트 3D의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실 때 인스턴트 3D 기능을 활용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쉽게 스케치를 보면서 필요한 위치로 이동시키면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로고를 조금 옆으로 옮겨 볼게요. 그래서 옆으로 원하는 위치만큼 간단히 화살표만 잡고 드래그 해주시면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곡면 포장의 기능이 개선되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곡면상의 오프셋이라는 기능을 볼게요. 이거는 의수의 그 손가락을 다니는 부분인데 통풍성을 위해서 조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닿이는 위치에 구멍을 좀 뚫어 볼 건데요. 구멍은 기존의 면의 요소의 내부 영역을 그대로 가져와서 작업해 보겠습니다. 곡면상의 오프셋이라는 기능을 활용하여 원하는 면을 찍으면 면의 외곽이 바로 실행되고요. 또는 모서리를 찍게 되면 모서리의 각각의 위치만큼 오프셋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을 찍어서 원하는 치수만큼 오프셋 시켜서요. 요 선은 바로 저희가 곡면에 있는 잘라내기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쉽게 커팅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곡면 작업을 해보시면 이렇게 금방
모델링이 만들어지고요. 다시 마지막 작업 상태로 돌아가 보게 되면 이렇게 커팅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필렛을 이용해서 간단히 모서리 부분만 마무리해주면 제품의 수정사항은 아주 금방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새 기능으로는 고급 구멍의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구멍 작업을 다중으로 할 때 여러 번의 커팅을 하거나 또는 회전을 작업했는데요. 이번에 한 번의 작업으로 다단 구멍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구멍은 즐겨찾기로 추가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도 한번 저희가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은 고급 구멍의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작업해 볼 건데요. 고급 구멍의 기능은 먼저 저희가 뚫려 있는 구멍 중에 단면을 보면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끝에 있는 구멍을 조금 더 연장시켜서 작업해 볼게요. 그래서 면은 끝까지 갈 부분이기 때문에 원거리로 이용해서 반대쪽 면을 그대로 찍어 주시면 되고요. 프로퍼티 매니저 옆에 보시면 근접이라고 해서 구멍의 스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스펙을 이용해서 구멍의 모양을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근접의 기능을 이용하여서 다양한 구멍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테이퍼의 탭에 크기를 선택하시고 길이만 넣게 되면 바로 원거리의 면에서부터 길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 더 추가해서 표현해 주도록 할게요. 지수도 선택하여서 그 다음에 거리를 넣게 되면 이렇게 쉽게 구멍의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여러 번의 구멍 작업을 한 번에 고급 구멍의 기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면을 해제하고 이제 내부 영역을 보게 되면은 기존에는 이 합치기의 기능으로 표현했었던 내부 구멍의 위치를 쉽게 표현할 수 있고요. 만들어진 구멍에 대해서는 즐겨찾기 기능을 이용하여서 다양한 크기들을 지정해 두고 쉽게 적용하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도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의 고급 구멍 가공 마법사의 기능과 동일하게 구멍 속성 표시기 기능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구멍 속성 표시기 기능을 이용해서 구멍을 선택하게 되면 구멍에 대한 값을 스펙을 다 표현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시설 레이아웃의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네틱 메이트를 활용하여서 이 레이아웃을 신속하게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화면처럼 레일 등에 대해서 각 부품 요소가 가까이 닿았을 때 자석처럼 붙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화면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어셈블리에서는 아무래도 공간을 최적화할 때는 이 레이아웃 작업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자, 이 부분은 새로운 도구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시설 레이아웃의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간을 작업할 때 지금 보시는 처럼 레일 등의 위치를 놓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부품을 추가해 볼게요. 추가를 하게 되면 바로 기준면 바닥에 놓여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탭키를 이용해서 방향을 전환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는 분홍색의 마그네틱 위치만 탁 내려놓게 되면 바로 붙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제품도 이 분홍색 점에만 맞춰주시면 바로 조립이 됩니다. 기존에 있던 제품도 드래그해서 쉽게 이동시켜주면 바로 제품이 연결되어 나타나고요. 추가하는 부품도 마찬가지로 선택해서 드래그만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의 형상도 바로 붙여서 전체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고요. 마그네틱 메이트는 저 분홍색 점을 맞춰서 작업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제품은 스피드팩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대형 어셈블리를 좀 더 빨리 작업할 수 있게 일부분의 제품으로만 조립되어서 작업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기존에 이제 마그네틱 메이트를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요. 보시는 것처럼 기준면 바닥을 선택해 주시고요.
각각이 연결되는 점의 포인트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을 선택해 주시면 그 면에 일치되어서 나타나고요. 스피드팩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제품은 마찬가지로 기존에 이제 조립하기 전에 작업해 두시면 되는데요. 스피드팩을 실행시켜 보면은 기존에는 이제 모델링만 됐었는데 이제는 참조 영상, 스케치 그리고 공면 또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더 쉽고 빠르게 대형 어셈블리의 작업을 시설 레이아웃의 기능과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설계의 파트에서는 솔리덕스의 핵심 기능 및 성능이 강화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검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증은 솔리덕스 시뮬레이션의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터디 유형 변환인데요. 솔리덕스 2017에서는 한 번의 클릭만으로 스터디의 유형을 정적에서 비선형 또는 동적 해석으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기존에 있던 스터디를 간단히 변경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시뮬레이션 결과 표시입니다. 해석을 진행한 후에 모델링의 보기 상태를 해석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동 의사 결정인데요. 간혹 해석 시 알림창으로 인해서 해석이 다 진행되지 않았을 때가 있습니다. 솔리덕스 2017에서는 이 시뮬레이션으로 자동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나타낼 수 있고요. 응력 핫스팟 진단을 통해서 제품의 해석에서 띄어지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후처리 기능을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로우 시뮬레이션입니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플로우 시뮬레이션 사용한 게 영어로 되어 있어서 진입 장벽이 높았었는데요. 솔리덕스 2017에서는 한글화되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유동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증의 부분은 혁신적 설계를 위한 에코시스템이 강화되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새 기능으로는 3D 인터커넥트 기능인데요. 다양한 이종 캐드와의 혁신적인 협업이 실행되었고요. 그래서 변환 작업이 따로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종 캐드의 데이터에 대해서의 지능적인 이해가 되어서 PTC 크레오 버전을 파일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훨씬 빨리 열 수 있고 이종 캐드 데이터의 업데이트 상황에서도 고유 형상 정보가 유지되어서 오류가 방지됩니다. 자, 해당 내용도 한번 저희가 이 제품은 출시 일시가 솔리드웍스 2017 서비스 팩 2에서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자, 솔리드웍스 2017에서는 인벤터, 크레오 등 이종 캐드와의 협업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셈블리에서 부품을 추가해 볼게요. 바로 인벤터의 부품을 쉽게 불러올 수 있고요. 인벤터 파일은 지금 배터리 팩입니다. 그래서 불러오게 되면 솔리드웍스에서 부품을 불러오듯이 동일하게 불러와 주시면 되고요. 이 제품은 표시 상태도 동일하게 솔리드웍스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트리를 보게 되면 불러온 피처는 화살표로 표시가 되게 되고요. 이 불러온 피처에 대해서는 트리도 그대로 유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에서 작업하시는 것처럼 각각의 각각의 이제 기준 면과 또는 면들을 이용하여서 메이트 작업도 쉽게 작업할 수 있고요. 원하는 위치를 맞춰서 아래쪽에도 제가 착 붙여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앞쪽에 보이는 그 커버 부분은 면과 면을 붙이게 되면 리벳의 위치가 자동적으로 업데이트되어서 솔리드웍스의 외부 참조가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벤터 파일을 다 작업하고 나서 보니 배터리 팩이 변경되었다고 나타나는데요. 자, 변경이 되게 되면은 트리상에 업데이트가 표시되면서요. 제품을 간단히 업데이트 해보면 이 제품은 바로 제품의 형태가 바뀌게 되고 리벳의 위치 또한
업데이트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벤터 파일을 이용해서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조립 작업이나 솔리덕스와 같이 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시 상태를 다시 원위치로 돌리고요. 이번에 아래쪽에 있는 제품은 저희가 PTC의 크레오 파일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먼저 크레오 파일을 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 파일은 기존에 있던 솔리덕스에서 사용하던 피처 라이브러리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원하는 형상은 그대로 선택하시고 모서리만 한번 선택해 주시면 바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스마트 메이트 기능도 동일하게 이용하셔서 어셈블리에 조립해 주시면 되는데요. 조립을 하고 보니까 크기가 조금 맞지 않는 게 확인됩니다. 자, 이 맞지 않은 파일은 크레오 파일을 다시 보내주었는데요. 그래서 버전 2가 추가되었습니다. 자, 추가된 버전은 마찬가지로 트리에서 업데이트 상황을 나타내고요. 업데이트만 해주게 되면은 기존에 넣었던 피처 라이브러리를 유지한 채 제품이 업데이트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파트에서 변경된 부분 또는 어셈블리에서도 같이 변경되어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협업은 이 드로잉도 또한 많이 개선되었는데요. 더 많은 원본 CAD의 포맷을 동일하게 불러올 수 있고요. 그리고 공용 포맷 또한 쉽게 이 드로잉을 활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솔리덕스 비주얼라이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라이즈는 솔리덕스 2016에서 새로 출시되었던 제품이었고요. 이 제품은 개선사항이 좀 나타났습니다. 비주얼라이즈의 플러그인이 좀 더 추가되었고요. 그 다음 솔리덕스에서 작업한 모션 스터디를 바로 불러와 작업할 수 있습니다. 화면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순 내보내기 작업인데요. 솔리덕스에서 단순 내보내기 작업을 하게 되면은 제품은 자동적으로 그룹을 인식하여서 색상을 추가해 보게 되면 각각의 비슷한 형상을 그룹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색상을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고급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이제 솔리덕스의 파트를 다 개별로 인식하여서 색상을 추가해 보게 되면 이번엔 각각 파트별로 색이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급 내보내기 기능은 여러분들이 솔리덕스 안에서 분해된 형상을 표현해 두게 되면 그 영상은 그대로 업데이트만 해주게 되면 비주얼라이즈에서 바로 업데이트 되어서 분해된 모양이 표현이 됩니다. 기존의 색상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그 다음으로 분해된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가 있는데요. 애니메이션을 추가해둔 상태에서는 보시면 솔리덕스 안에서 지금 분해되는 애니메이션 만들어둔 상태입니다. 내보낼 때 간단히 그 모션 스터디만 선택해 주시면 비주얼라이즈 내에 있는 타임라인에 기존의 솔리덕스에서 추가했던 키타임이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색상은 비주얼라이저에서 따로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비주얼라이즈 색상은 고급 내보내기이기 때문에 각각 파트가 선택되게 됩니다. 이 모션 스터디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솔리덕스에서 작업하는 게 좀 더 익숙하실 건데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키타임을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변경한 키타임으로 업데이트만 한번 해주시게 되면 비주얼라이즈에서도 마찬가지로 키타임이 업데이트 되어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모드로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변경된 키타임으로 분해되는 형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라이즈와 솔리덕스는 조금 더 통합되어서 작업이 되도록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는 협업이었고요. 3D CAD 데이터 간의 호환 장벽이 해제되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3D 인터커넥트 기능이 표현되었고요. 그래서 각각 4가지 기능을 보게 되면 솔리덕스 2017은 혁신의 원동력이라는 슬로건으로
추가된 기능을 보여드렸었는데요. 먼저는 혁신, 최신 기술을 도입한 신제품, 설계, 그리고 검증, 협업까지 이 네 가지의 기능과 솔리드웍스 2017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